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패스닷컴 공무원학에서 영어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구라고 합니다. 해커스패스닷컴 공무원 영어 문법 교재 무료 동영상 강의. 우리 이번 함께 할 챕터는요. 챕터 19회에 해당하는 바로 어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순. 여러분 이 어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요. 이걸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베이직 그래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실 건데요. 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그래머 1번 내용은요. 결국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나 여러 가지 품사들이 바르게 나열된 그 일정한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광범위한 범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제일 처음 개념을 잡은 것처럼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문장 성분. 여기서 말하는 문장 성분이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 그렇죠. 어떤 품사들이 뭔가를 수식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의 위치, 그걸 여러분 적절한 순서로 나열한 것을 두 가지에 우리 집중해서 어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문장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요. Harry wrote a letter 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Harry라고 하는 주어, 그 다음에 wrote이라는 동사와 그 뒤에 목적어 a letter가 순서에 맞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Harry가 썼다 편지를 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문장 구성 성분도 제대로 된 순서로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She's reading a very thick book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여기 a very thick book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어순은 나름대로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관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부사, 형용사, 명사 등으로 순서가 이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가 우리가 수식하는 수식어의 어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 베이직 그래머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어순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장의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것을 넣을 때 그것의 순서가 기본적인 세팅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평서문 같은 경우엔 그냥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올 것이고 명령문 같은 경우엔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가 동사 원형을 가장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있다면 앞으로 빼주고 의문사가 없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의 순서를 뒤집어서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 뭔가 감탄할 때 감탄문은 어떻게 만듭니까? how나 what을 먼저 시작으로 놓고 그 뒤에 적절한 어순에 맞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뭘로, 명령문은 뭘로, 의문문은 어떤 어순으로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우리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뭔가를 수식할 때는 그 수식하는 말은 수식받는 대상을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drive the very fast car in his garag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에서 원래 중심은 명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이 car를 꾸미기 위해서 먼저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fast car, 빠른 자동차. 근데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very fast라고 해서 부사가 또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이 car는 어디에 수식도 받고 있냐면요. 장소에 관한 내용을 전치사 명사 덩어리로서 뒤쪽에서 역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어순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포인트 1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평서문, 명령문의 어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장 형식에 따른 평서문의 기본 어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챕터 2에서 자동사, 타동사 배우면서 문장의 형식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형식에 따라서 평서문의 기본 어순이 결정된다라고 하니까요. 먼저 기본 1부터 5형식 한번 쫙 보도록 할까요?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긴 이 형식에 따른 문장 구조에서 사실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는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고정되어 있다면 이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보어 혹은 목적어밖에 없는 것은 어순을 뭐 뒤집어서 물어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나마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평서문에선 4형식과 5형식의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4형식, 5형식 문장 교재에 있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봅시다. He told me a story. 여기서 told란 말은 tell, 말하다란 말 4형식으로 쓸 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me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a story까지 전혀 문제없이 잘 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consider you my friend. 이때 consider라고 하는 동사가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누구라고 여기다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당신을 뭐라고? 내 친구라고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이 어순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장 형식에 따른 평서문의 어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평서문을 우리가 부정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나와 있다시피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조동사 뒤에 not이나 never를 붙이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주는 게 평서문의 부정문 만드는 방식이죠. 그럼 쉬워요. 조동사가 뭔지 일단 파악하고 그 뒤에 not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She could eat dinner because 라고 뒤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문장에서 일단 c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could 뒤에 뭐만 예쁘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not만 예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She could not eat dinner because 이렇게 문장 이어지겠죠. 이 could not을 줄여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couldn't로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She has eaten dinner yet. 우리 have pp, has pp에서 완료를 만들어주는 이 have나 has는 사실 조동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has를 조동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 조동사 뒤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not이 와서 부정문을 만들면 되겠네요. She has not eaten dinner yet 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사실 has not을 줄여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hasn't 라고 해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정문 만드는 방법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세요. 절이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구나 전치사, 구는 위치상으로 그 주어 동사의 절을 중심으로 그것보다 맨 앞이나 아니면 마지막에끔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순서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여기 뒤쪽에 있죠. There was a strong earthquake이라고 하는 멀쩡한 주어 동사의 이 문장을 꾸미기 위한 수식하는 덩어리 yesterday morning이 그것보다 앞에 등장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서 My family has run this company라고 할 때 has run이라고 하는 요 동사를 꾸미려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하는 부사, 구나 부사, 절 혹은 전치사, 구와 같은 형태는 이렇게 문장 맨 뒤에 놓일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하는 것이 일단 어느 쪽에 올지도 가볍게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명령문의 어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어는 사실 생략된 채로 동사 원형부터 나오면 아 이것이 명령문이구나 뭐뭐 해라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쉽게 go 라는 한 단어도 문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명령문으로 뭐라고요? 가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Explain to me why you were absent from the last class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여기 보시면 explain이란 동사 원형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건 명령문이죠. 설명해라 누구에게? 나에게 뭘 설명하는 거예요? why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명사 덩어리로 봐서 이것을 설명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령문에 사실 안 보이는 주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명령문의 모든 보이지 않는 주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you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령문의 어순까지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의문문과 감탄문의 어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탄문보다는 시험에 의문문이 훨씬 더 잘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여기 첫 번째 의문문의 어순 볼 건데요. 의문문의 어순은 제일 처음 이것부터 고민해 봅시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먼저 조동사가 있는 경우라면은 의문사가 필요할 때 의문사를 맨 앞에 쓰고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이라는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did the mail arrive라는 순서로 조동사, 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되어 있죠. 조동사, 동사가 아니라 주어죠.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can you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believe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의문문입니다. 네, 그리고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도 역시 의문문은 존재하고요. 조동사가 없는 의문문이라면 역시 의문사를 맨 앞으로 필요하다면 빼주고 주어 동사의 순서만 뒤집어주면 되겠죠.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When are you be able to? 여기서 be able to는요. 사실 앞에 are로 나가기 때문에 When are you able to come? 이라는 어순으로 온 것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 when이 없어도요. 역시 주어 동사의 순서를 뒤집어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Are you free this Sunday? 이번 일요일에 한가하니?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의문문 이외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세요. 간접 의문문은 다른 문장 안에 포함된 의문문인데 이것은 의문사 뒤의 순서가 주어 동사의 순서로 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로 오는구나. 이거 어디서 공부한 적 있어요? 우리가 챕터 16에서 명사절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 heard why the professor quit. 난 들었다. 왜 교수님이 그만두셨는지라고 하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뭐처럼 됩니까? 명사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명사절과 같은 기능입니다.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 명사절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Tell me which courses you will take. 여기선 which가 courses까지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과목을 you will take, 당신이 들을 것인지라는 역시 명사절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네요. 명사절로 갈 것인가, 의문문으로 갈 것인가, 가장 핵심은 주어 동사인지 동사 주어인지 그 순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감탄문의 어순 볼 건데요. 사실 감탄문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탄문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그 어순이 있어요. how일 때는 how, 형, 부, 주동. 그리고 what일 때는 what, 형, 명, 주동이라고 열심히 외웠던 그 정도 어순만 파악하고 계신다면 전혀 무리 없이 감탄문을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문 하나씩만 보도록 할게요. How gracefully she dances. 얼마나 우아하게 how부터 나왔으니까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하는 것은 what 다음에 중요한 게 어나 어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 명사가 how 형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명사, 여기 명사 있죠? 이 명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명사가 관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사를 쓰는 거고 관사가 필요 없으면 당연히 안 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what cute babies에서 babies가 복수이기 때문에 what a cute babies가 아니란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what이 온 다음에는 어순이 cute babies, what cute babies, what 어혁명 주동 혹은 what 혁명 주동의 순서로 온다는 거. 두 가지 구분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3번 포인트로 넘어가서요. 명사를 수식하는 여러 요소들의 어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품사가 함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관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he took a very long trip. 원래는 she took a trip 이거예요. 근데 여기 trip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붙고 그것을 꾸미는 부사가 붙었기 때문에 a very long trip이라고 하는 어순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소유격과 명사 사이에 역시 형용사와 부사가 끼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I'm envious of his particularly interesting job. his하고 job 사이에 particularly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지시나 수량 형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과 명사의 구조 안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지시사 that과 그리고 여기 line 사이에 들어간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That absurdly long line. 그렇게나 터무니없이 긴 줄이라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여러 요소들의 기본적인 어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명사는 하나인데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어순도 우리 정리해 볼 건데요.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순서, 서수가 옵니다. 그래서 서수거나 아니면 last라든가 next 같은 표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 기수, 몇 개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3, 10 같은 것이 옵니다. 그리고 판단이나 태도, 뭔가가 beautiful하다 아니면 remarkable하다 이런 것들은 매우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 다음에 크기, 길이, 형태와 같은 것, big이라든가 long 혹은 형태 round와 같은 것들이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색깔과 원료거든요. 색깔은 뭐 red라든가 혹은 원료는 뭐로 만들어진 거니까 leather 같은 것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어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어순에 맞게 만약에 문장을 쓴다면 보세요. Take the first two small blue pills라고 하는 특히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몇 개인지 기수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에 관한 게 왔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색깔.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이 잘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3번 포인트는요. 우리 thing이나 body나 one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수식을 앞에서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 받는다? 뒤에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문 한번 볼게요. Everything recyclable. 여기 recyclable이란 말이 재생 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everything을 꾸미는 recyclable이란 말이 뒤에서 앞쪽을 꾸미는 거.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I've never met anybody unfriendly here. 여기서 anybody를 꾸미는 unfriendly가 앞쪽을 꾸며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I need someone reliable. 난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someone을 꾸미는 건 역시 뒤에 있는 reliable이 꾸며준다는 요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워하는 어순인데 enough라고 하는 녀석은 명사 앞에 오거나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보다는 뒤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겠네요. enough를 형용사로 쓰는 경우에 충분한이란 뜻으로 해석될 때는 앞에서 뒤쪽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충분한 돈이니까 enough money의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즉 이것이 충분하게,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인다면요. 거꾸로 꾸미게 되기 때문에 You are not being careful enough 라고 할 때 이때 careful이라는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enough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꾸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Enough time, enough money, enough food. 순서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Young enough, old enough, good enough 이런 것들은 역시 뒤쪽에서 앞쪽으로 꾸미게 된다는 거. 입에 좀 익숙하게 여러분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빠르게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우리 so하고 such는 영원한 숙적입니다. so는 어떻게 어순이 오는 겁니까? so형, 어명이라고 열심히 외웠죠? such는 such, 어형, 명의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에서 we picked such a perfect day for hiking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뭔가 이상해요. perfect a day, 형, 어명 순서는 누가 꾸미지 못한다? such가 꾸미지 못하기 때문에 such를 so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은 거꾸로입니다. 보시면요. a beautiful sunset이라고 하는 어형명의 어순이죠. 이 어형명의 어순은 so가 꾸미지 못하기 때문에 such로 바꿔서 꾸며주시면 된다. 여러분 이 어순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동사하고 부사로 이루어진 이런 구동사는요.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디에 끼어 들어간다? 동사와 부사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He took sunglasses with him. 그는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And put on them.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put on이 동사 플러스 부사 구조거든요. 여러분 이때 뒤에 있는 them을 여기에 쓰시면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 밖에 쓰는 게 아니라 이 put on하고 them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맞습니까? put them on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put them on, put them on.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예로 들면요. check out it이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check it out 이게 맞는 거죠. 입에 촥촥 감기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check it out. 그래요. check it ou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명사일 땐 반드시 사이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명사가 아닌 경우라면 보세요. put on sunglasses도 괜찮고요. put sunglasses on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만? 그렇죠. 대명사일 경우에만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문제로 풀어볼 건데요. 보세요. Charles Darwin's theory of evolution and the original man was. 찰스 다윈의 이러이러한 이론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고 할 때 so는 소형어명, such는 such 어형명으로 갈 겁니다. 그 어순을 지켜준 거 4번 보시면요. Such a shocking concept. 너무나 충격적인 컨셉이어서 that 그래서 many refused to accept it. many는 many people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우리가 외운 거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어순은 지금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이 순서가 맞구나. 이 순서가 맞구나. 이제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챕터 19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챕터 20 비교 구문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커스 패스트컴의 김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